자, 이제 또 오늘 경기 이제 또 금액 3배 업, 3배 업이 또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배구 8강전 오늘 두 경기가 펼쳐지죠. 브라질과 또 일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경기가 좀 펼쳐지는데 일단 랭킹을 말씀해 드리자면 이탈리아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일단 배구 여자 배구 세계 랭킹 1을 달리고 있고요. 네덜란드는 9위입니다. 9위로 일단 랭킹에서 조금 밀리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이탈리아가 이제 또 승리한다는 건 다들 또 예측하실 수 있는 패턴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또 용기 핸디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이긴 하죠. 여러 가지 조금 면에서 과연 또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여기 조금 내용 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탈리아가 이번에 또 이제 8강 이제 또 대진 잡히면서 일단 오로, 신라, 파르, 다네시, 에고누까지 3주차부터 합류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풀 멤버 구성을 갖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주차 때도 약간 주전 멤버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조금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역시 또 8강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조금 경기를 조금 끌고 왔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약간 8강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전 멤버들이 가용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절대 또 이제 멤버 구성이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또 아시다시피 노피의 팀이에요. 노피의 팀이고 일단 야스퍼나 이제 또 일단 제트콕, 보스 이런 자원들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네덜란드의 문제점은 수비입니다. 수비에서 상당히 또 약간 열세를 조금 띄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또 약간 리시브 패턴이 조금 흔들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양 팀들 매치업 저는 일단 이탈리아가 조금 서브에서 이점을 조금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또 일방적인 그림을 조금 만들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상대전도 6연승이에요. 6연승의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이제 3번 연속 지면제 셧아웃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당의 스코어로 3연승을 또 기록해주고 있는 만큼 용에는 저는 약간 충분히 또 약간 이탈리아 사이드 핸디까지도 한 6대4 정도 조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이제 굳이 또 오너바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세트당 또 이제 듀스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고 일단 또 어떻게 보면 일단 이탈리아는 또 그냥 이기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일단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겨도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언어발을 조금 너무 손을 대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느낌들. 아무튼 이제 또 이탈리아도 조금 8강전을 빨리 또 이제 끝내고 이제 4강전을 조금 대비하는 플레이로 오늘 약간 주전 멤버들을 정상적으로 가용을 한다면은 일방적인 그림을 조금 그려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발은 패스하시고 승패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게임 또 이제 요미우리와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양팀 선발들이 불안했었어요. 불안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무엇보다 요미 타선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카모토를 상당히 또 공략을 잘 해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좀 배제할 수가 없겠죠. 자, 무엇보다 어제 또 11대 5였어요. 11대 5로 어제 또 기준점을 또 훨씬 더 상회하는 점수대들도 조금 발생을 했고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시즌 맞대결이 7승 3패입니다. 7승 3패로 요미우리가 또 올 시즌 히로전에 또 강점을 조금 띄고 있다는 점도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 자, 그건 또 오늘 니시다테와 또 이제 사이토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니시다테도 그렇게 조금 안정적인 친구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니시다테도 아직까지 1군 경험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더 이제 정비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사이토 역시도 또 2군 출신이에요. 근데 2군에서의 피칭력도 그렇게 조금 인상적인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군 한신전에서 9이닝 동안 완봉승이 한 차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1군에 콜업돼서 또 이제 또 요코베이전에서 또 4.2이닝 동안 2실점으로 조금 내용적으로 아직 조금 메리트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라면은 저는 약간 어제와 약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기가 또 왜 5.5일까요? 저는 5.5라는 것도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충분히 또 이제 난타전 가능성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승패 라인업에서는 역시 또 요 경기는 요미 사이드, 요미의 어제 타격감을 조금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약간 재탕이 될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어요. 일단 또 요미 사이드, 오버 사이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또 야쿠르트와 주니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야쿠르트가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또 야쿠르트를 약간 조금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또 배팅 라인업에 가져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또 6연패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걸 좀 보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일본 야구에서는 야쿠르트의 부진 조금 심각해요. 그런 애들 조금 품고 있다면은 국내역으로 또 LG야, 그지? LG가 또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7연패를 달리고 있죠. 자, 무엇보다 오늘 경기 이제 오쿠가와와 니시의 조금 나카니시의 또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나카니시도 이제 또 일단 올 시즌이 또 데뷔 시즌이고 아직 건지 경험도 조금 부족한 친구고 젊은 친구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약간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올 시즌 약간 경기를 뭐 이렇게 오카모토나 일단 다른 자원들 같이 뭐 시즌 초반부터 일단 역시 활약을 했던 게 좀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들은 나카니 씨는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 의도를 조금 품고 있고요. 반면 또 이제 오쿠가와는 시즌 초반이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최근에 상당히 또 많은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대량 실점이 조금 빈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요미우리전에서도 6이닝 동안 8피안타 7실점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오쿠가와가 시즌 초반의 페이스를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시즌 맞대결이 양 팀들 12번의 매치가 있습니다. 7승 5패요. 7승 5패로 주니치가 또 야쿠르트전에서 상대 전적을 대략 앞서 있는 부분도 조금 무시할 수 없고 오쿠가와는 또 올 시즌 주니치전에서 두 차례 등판해서 전부 다 내용적으로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이전 전패 이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역시 조금 주니치 사이드, 주니치 역배당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니치 역배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지금 현재로 8.5 기준점이죠. 물론 또 양 팀들이 또 맞대결이 의외로 난타전이 조금 빈번하긴 합니다. 그런 애들을 조금 품고 있고 어제 또 이제 11대 4로 주니치가 또 대승을 거뒀던 내용도 조금 보여줬었는데 일단 오늘은 약간 조금 언어반을 조금 패스하셨으면 좋겠어. 오늘 약간 언어반은 조금 배제를 하시고 승패에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주니치 역배 한번 또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오쿠가와가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일단 언어반은 패스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한신과 요코비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부진하죠. 어떻게 보면 타선적인 부진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문제점은 되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정말 2대1로 정말 쫀쫀한 승리였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시원하게 조금 경기를 조금 못 이어갔다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인데 지금 이제 한신은 또 이제 요미우리와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로 지금 현재 센트리그 1위 다툼을 조금 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또 동기부여를 조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요코전이 상당히 또 팽팽합니다. 12번의 매치가 있었는데 6승 6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양 팀들의 상대 전적은 올 시즌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코의 또 한신전도 절대 또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오늘 경기는 약간 선발 카드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죠. 무엇보다 일단 다카시 아루카는 또 올 시즌 14경기 동안 12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 스타트 비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고 일단 계속해서 일단 자기 폼들은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반면 또 후지나미는 역시 또 약간 지금 현재 또 리그 적응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애슬레틱 갔다가 또 이제 볼티모어 갔다가 매치 갔다가 이런 애들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MLB에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서 역시 약간 밸런스가 깨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후지나미가 예전에 또 좋았던 적은 역시 또 한신 시절이었죠. 한신 시절 때가 조금 좋았었는데 역시 지금 현재로 일단 밸런스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직전 니오넴전이었죠. 니엠전에서 0.1이닝 동안 4피안타 6실점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0.1이닝 어떻게 일단 타자 한 명 상대로 하고 내려갔어요. 6실점하고
그럴 정도로 밸런스가 지금 깨져 있다면은 여기는 다카시 아르카에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후지나미가 근데 약간 지금의 안신 타선 상대로라면은 일단 조금 버틸 수 있는 힘도 약간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만큼 어느 바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5.5에 또 어떻게 보면 오바를 적극적으로 조금 공략하실 방향성을 조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약간 어느 바는 지금 한신 타선도 조금 문제는 좀 있죠. 그러다 보니 한 차례 약간 관망은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물론 또 지금 현재 후지나미는 조금 크게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또 추천을 드린다면은 한 6대4 정도 오바를 또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이제 한신 사이드, 오바 사이드 이렇게 한번 또 유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또 세이브와 리오넴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세이브 리오넴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세이브도 상당히 지금 이제 경기력들이 조금 후반기라 하더라도 조금 처지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자, 무엇보다 이제 세이브 지금 현재 퍼시픽 리그 2위 팀이에요. 2위 팀이고 리오넴은 지금 현재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 팀들의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다. 소뱅을 열심히 추격하고 있다. 어쨌든 또 소뱅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 두 팀들 또 동기부여가 큰 가운데 타이러와 이토의 매치가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올 시즌 양 팀들의 맞대결은 상당히 또 팽팽해요. 팽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15번의 매치 동안 세이브가 8승, 리오넴이 7승, 8승 7패로 세이브가 근소하게 1승을 또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자, 무엇보다 이제 타이너 같은 올 시즌 또 리오넴전의 2전 전승입니다. 2전 전승으로 일단 또 상당히 또 이제 조금 강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죠. 최근 또 라쿠텐전 지바롯데전 두 경기 동안 역시 또 11이닝을 소화를 해서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으로 2연승을 또 추가를 했고, 반면 또 이토도 역시 또 만만치 않다. 이토도 지금 현재 소뱅전이 한 차례 조금 고전했고 라쿠전이 조금 고전했던 면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일단 또 올 시즌 세이브전은 또 나쁘지 않고 통산전적도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면은 여기는 조금 고민하지 마시고 5.5 기준점 언더 사이드로 한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뭐 세이브의 근소 우세 이런 걸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팽팽한 승부가 될 수 있다. 역시 또 약간 승1패 1, 승1패 1의 또 야구 무승부의 패턴도 한번 또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승일패 1 좋아하시는 분들은 승일패 1을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니 또 언더를 조금 주목하시는 것도 역시 또 나름의 또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게임 또 이제 지바롯데와 라쿠텐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바롯데, 라쿠텐 오늘 선발 매치업을 조금 보면은 오지마와 또 하야카와의 매치이기 때문에 역시 또 최근에 오지마 연패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야카와 쪽으로 약간 무게감이 조금 갈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라쿠텐이 정배를 받긴 받았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올 시즌 라쿠텐이 소뱅전에 또 강하고 오리선에 조금 강하고 유단리 조금 잘 비비는 팀들이 좀 있다면은 라쿠텐은 지바롯데전에서 올 시즌 상당히 또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12번의 매치가 있는데요. 지바롯데가 9승 3패야. 9승 3패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방적으로 지바롯데가 라쿠텐을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패턴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은 역시 또 약간 라쿠텐의 불펜을 지바롯데가 상당히 또 공략을 잘 해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지마도 일단 본인 피칭 대비해서 역시 또 약간 제일 좋았던 경기력들은 역시 또 라쿠텐전이었어요. 올 시즌 라쿠텐전에서 상당히 또 호투를 펼치고 있고 또 홈 경기가 그나마 또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역시 또 하이커와의 매치가 팽팽할 것이다. 저는 약간 투수들은 선발진들은 팽팽한 맞대결이 조금 예상이 되지만은 역시 또 약간 늘 라쿠텐의 불펜은 약간 지바롯데전에서 조금 고전했던 면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또 지바 역배 가능성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패턴이 되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야카의 선발 우세를 조금 고려하기에는 역시 또 오지마도 라쿠텐전이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전적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혹시 또 하야카도 지바롯데전에서 단일승도 없어요. 그런 애들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지바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소뱅과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소프트뱅크 어떻게 보면 조금 쫀득쫀득하게 조금 2대1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일단 오릭스가 어떻게 보면 또 소뱅전에 조금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올 시즌 소뱅이 약간 약한 팀이 두 팀 있는데 니오넴은 찍어 바르고 있죠. 거의 니오넴은 그냥 누가 나오든지 그냥 압도적으로 일단 내용들을 조금 끌고 가는 내용이지만은 유달리 세이브전이 또 약하고 최근에 또 오릭스 상대로 또 열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올 시즌 오릭스전은 이제 또 8승 5패로 오릭스가 대려 또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오늘 경기는 또 선발도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튜어트라면은 실질적으로 5승 4패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은 스튜어트는 본인 피칭이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승리를 거뒀던 패턴들은 대체적으로 타선이 지원이 조금 동반됐을 때 승리가 조금 발생을 했고 직전 리우넴전에서도 2.1인 동안 6패한테 4실점으로 또 조기 강판을 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스튜어트도 이제 또 조금 일본에 있지 말고 KBO로 와야 될 것 같아요. KBO 오면은 너는 스타가 될 수 있어. 폰세가 될 수 있다. 자, 아무튼 이제 또 스튜어트 최근에 그냥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리듬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또 이제 카타야마는 불펜데요. 불펜데로 조금 지내야 되는데 뭐 일단 소뱅전에서 일단 두 차례 등판도 역시 또 불펜전이었습니다. 불펜의 세트 등판 일정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오릭스의 불펜데이도 딱히 그렇게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단 말이지.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승패는 배제하시고 오늘 경기 7.5 기준점이라면은 전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만 조금 고려해보시면은 역시 또 좋은 방해성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또 승패를 조금 건드리기는 뭔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오버만 노림수를 가져보십시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LG와 NC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제 또 물론 또 날씨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약간 중부 지역은 오후에 약간 비 소식이 조금 있어요. 비 소식이 조금 기다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강수 확률이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요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되겠구나. 지금 약간 비는 소강 상태에 있긴 합니다. 비는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잠실 야구장 자 보자면은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80%대요. 80%대로 지금 이제 4시 정도죠. 4시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제 50% 정도 지금 이제 강수 확률이 살짝 지금 낮아지면서 지금 약간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 조금 품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특파원들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길 비가 그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도 일단 CCTV 영상을 봤을 땐 비는 그쳤어요. 근데 이제 5시 때부터 이제 비가 다시 또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 확률 80% 이상 또 10시 이후까지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도 KT가 또 접었다가 또 펼쳤다가 이런 행동을 조금 보여줬죠. 오늘 약간 LG와 KT는 우천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둘 다 조금 패스를 하시거나 조금 언더를 조금 유념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은 좀 이따가 비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LG와 NC, KT와 두산은 언더만 노리시거나 9위까지 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승패는 약간 관망하시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조금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경기 롯데와 SSG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또 박세웅과 아빌라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일단 무엇보다 아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또 미국에 있다가 또 넘어온 케이스가 아닙니다. 마이너했다가 넘어온 케이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일본 야구를 조금 경험을 했었죠. 요런 친구들이 좀 있단 말이야. 일본 야구를 조금 경험을 하고 일본 야구에서 약간 적응을 조금 못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국내 야구는 조금 좀 쉬워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뭐냐면은 일본 야구는 애들이 공을 너무 지켜봐. 알지? 우리 같이 약간 급하게 스윙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야구에서 제구를 조금 갖추고 이제 우리나라를 조금 넘어오면은 조금 쉽게 이제 조금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성관에서 조금 차이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야쿠르트에서는 조금 실패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국내 야구의 성장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일단 또 이제 박세웅 같은 경우도 역시 또 약간 홈 경기 피칭이 또 만만치 않은 친구입니다. 그런 의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언더도 조금 괜찮다. 9.5 기준점. 언더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전 충분히 10.5 기준점이죠. 10.5 기준점에 언더도 충분히 또 괜찮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빌라도 이제 조금 이닝 소화력도 직전 경기 또 증명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 박세웅도 또 홈 경기 또 이제 또 SS전이 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조금 품고 있는 만큼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역시 또 저득점의 가능성을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전 약간 조금 SS 사이드로의 조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로 지금 이제 약간 불펜전들이 조금 기복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SS가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특히 또 이제 상대 전적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전조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SS의 정배당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아빌라의 또 낯설음이 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 언더도 역시 또 좋은 접근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길 또 이제 기아와 또 이제 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또 기아 하나 지금 이제 올로와 지금 이제 또 하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계속해서 경기력이 조금 좋지 못하죠. 무엇보다 LG도 문제지만은 하나도 일단 후반기 들어서 일단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타선은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불펜진들이나 역시 또 투수진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또 불펜이 또 심각하지.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또 기아 같은 경우는 올로가 또 등판을 하다 보니까 올로 또 일단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올로가 올 시즌 하나전이 약해요. 하나전이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녹록치는 않았다. 올 시즌 이제 또 뭐 3경기 동안 1승 2패다가 5.82의 방어율을 기록할 정도로 유난히 또 올로도 일단 하나전이 조금 고전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생각보다 이제 8.5를 빠질 경기는 아니에요. 8.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5번을 또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저는 좋아 보이는 내용이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정도로 오버의 가능성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경기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 일단 또 화이트가 실질적으로 이닝 소화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물론 또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6차를 조금 기록해주긴 했지만은 보통 이제 또 5이닝이 터져. 5이닝 동안 이제 조금 본인 피칭을 조금 이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불펜 상황들을 조금 봤을 때는 일단 하나 심각합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올러의 단순한 이제 또 그냥 호투, 밸런스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하나전이 좀 약하긴 하지만 불펜에서 일단 기아가 조금 더 우세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후자로 약간 이제 또 약간 조금 기아 사이드 이렇게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 기아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역시 또 약간 오바도 생각보다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다. 일단 특히 또 하나 불펜이 조금 심각합니다. 오바도 좋아 보이고 기아 사이드도 좋을 수 있다. 자, 다음 길또 이제 KT와 두산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도 아까 말씀해 드렸죠. 일단 역시 또 경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잠실과 비슷하게 잠실도 지금 현재 조금 지금 현재로는 또 50%로 약간의 소강 상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KT 수원 위즈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도 어제 또 이제 비가 와서 일단 계속해서 일단 방수포를 쳤고 얻겠다 이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현재 90%의 강수율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일단 장안구청 사거리 지금 이제 비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비 소식이 조금 예보를 조금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안 건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안 건드리고 일단 다른 경기들을 조금 누리시면 충분히 또 좋을 수 있겠다. 자, 다음 길 또 키움과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삼성. 자, 이제 김백산과 알칸타라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김백산이가 생각보다 이 친구가 육성 선수 출신인데 지난 경기 때 일단 7월 초였죠. 7월 초에 일단 상대 또 기대 이상의 호투를 조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 특파원 독산형 또 감사해요. 독산형 나이스. 여러분들의 제보는 우리의 또 승률을 조금 높일 수 있다. 서울 비오기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자, 무엇보다 김백산 직전 NC전에서 7월 2일 날 NC전에 데뷔전을 펼쳤었는데 5.2이닝 동안 이제 탈삼진 3개, 또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물론 또 볼넷이 4개긴 했어요. 볼넷이 4개로 약간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었던 패턴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일단 한 번은 또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역시 한 번은 또 이제 뚜껑은 계속해서 한번 또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2군 피칭도 조금 준수하긴 했거든요. 그랬던 내용들에서 일정 수준의 또 리딩감은 조금 안고 갈 수는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알칸타로도 역시 또 홈 경기가 준수하죠. 홈에서 오시는 뭐 극강의 면모들은 좀 아니긴 하지만은 홈 경기 나름 또 4승 4패 3.15로 역시 또 꾸준한 조금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제 또 삼성과 키움 엄청난 난타전을 펼쳤어요. 난타전을 펼쳤고 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키움 오버 구매율 넘버 원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많이 몰렸던 경기였는데 조금 무난한 접근이 됐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또 최원태가 어제 또 던졌다가 조금 무너졌고 배동현이 또 무너졌지만은 오늘 요 경기도 어떻게 보면 양 팀들 조금 그래도 점수대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은 알칸타라가 삼성전이 조금 안 좋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삼성전에 약간 조금 본인 방어율 대비해서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에서는 5점대 방어율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백산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뭐 이닝 소화도 아직까지는 조금 완벽하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 알칸타로도 삼성전이 약하다. 그렇다면은 일단 요 경기도 8.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 고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어제 또 이제 키움 타선 최근 흐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키움도 늘 어떻게 보면 키반꿀이 조금 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최근에 또 하나전을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3승 1무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쭉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도 어제 또 이제 6대 8로 또 비비는 가운데서 일단 역시 또 패배를 당했죠. 그랬던 면도 조금 고울한다면은 일단 요경 키움 역배 가능성도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키움 역배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고 8.5 기준점이라면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려면은 역시 또 오늘도 좋은 리드감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길.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과 일본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무엇보다 브라질, 일본 이제 또 일단 일본도 이번에 국가대표팀들이 컨디션이 만만치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물론 또 약간의 세대 교체 여파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또 높이도 일단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또 이제 끈적끈적한 수비로 일단 폴란드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일단 여자 배구 폴란드는 뭐 남자 배구급은 좀 아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스타시아기 또 버티고 있는 폴란드 상대로 풀세트 접전 가운데 또 승리를 거뒀던 집중력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뭐 특히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조금 이쁘다고 응원하고 계시는 사토 요시노 이런 자원들이 또 이제 서브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와다 유키코가 지금 미쳐 있죠. 와다가 일단 상당히 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제 브라질전에서는 조금 최근에 5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5연패를 당하고 있는 만큼 확연하게 이제 또 높이에서의 또 열세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고 일단 또 줄리아 또 이제 뭐 크리스티나 이런 자원들의 일단 역시 또 경기력들도 일단 또 브라질의 공격력들은 조금 압도적인 면들이 좀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 리시브가 조금 불안한 면들이 브라질이 이번 대회 때 조금 노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비가 일단 출전 명단에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 경기는 약간 경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일방적인 그림보다는 지금의 기준점 183.5 기준점이라면은 전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승패라는 에서는 그래도 조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일본도 약간 세대 교체 후 폭풍으로 100% 컨디션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일단 예전같이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역시 또 브라질의 또 높이 기본적인 조직력 공격력에 조금 무게감을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브라질 사이드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되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 또 금액 3배입니다. 3배 금액을 조금 노리고 있고요. 일단 이틀 전에 120개를 조금 먹긴 먹었는데 뭐 일단 그거는 또 이제 뭐
지나간 일이고 그죠? 아무튼 이제 또 다시 또 세팅을 해서 쭉쭉 쫙쫙 달려보는 그런 날들로 조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 최근에 뭐 약간 중승부급이긴 해요. 그 중승부가 일단 뭐 아직까지도 5할 승률 이상이긴 한데 주말에 중승부를 조금 말아먹었던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은 일단 또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가서 또 중승부도 맛있게 또 노려보겠다. 그리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타이밍 재고 있어요. 오늘 약간 3배 정도 조금 노려보시고 일단 또 새벽이 또 좋아 보이면 금액을 조금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고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도 좋은 적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화이팅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달려보시자고요. 가자!